페이지 문제 4번 들어가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입니다. 그래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포함시키는데요. 바로 3번 왜 틀렸냐. 끝에 정비구역의 지정 그 말 쳐버리고 그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사업장 안에 정전토지 건축물 A가 지금 분양 대상자다. 그러면 그자의 정전토지 건축물 무엇이 있었다 맹세하고 그 가격을 꼭 관리처분에다 집어넣는데 그 가격은 아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매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그것까지 꼭 포함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건데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만은 1번 사업시행자는 토지농수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자의 정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실보상해서 주죠. 그래서 경매처분한다 틀렸습니다. 손실보상해 준다. 그 다음에 2번 이 사업시행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으러 간다 드렸습니다. 철거한 후에 그 말 쳐버리고 철거를 하기 전에 관리처분계 만들죠. 철거하기 전에 바로 시장 군수한테 가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사용수익이 정되니까 그때 철거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후가 아니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 억정으로 바뀌다. 근데 그게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근데 그게 A라는 사람이 토지농수자인데 그자의 주택수 보니까 5개다. 그러면 5개만큼 주라고 하면 그만큼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주택을 공급한다 지워버려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재개발을 지워버리고 재건축사업. 5번은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후 토지동호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그따 줄 것이고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아까 했죠. 6번 관리처분계획이다. 틀린 거 1번, 2번, 3번 맞아요. 자, 아까 이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아까 포함해가지고 실패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하러 가는데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져 버리면 그 관리처분계획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되면 A가 분양신청했는데 하지 않는 걸로 탄로돼 버렸다 그러면 분양 못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그 관련 서류를 공람시켜서 공개 열람시켜서 토지동호수한테 의견 들어요. 이때 30일 이상 일단 공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들으면 그걸 정부에서 인가 신청하죠. 인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 등은 30일에 이날부터 30일에 인가를 결정을 알려줘요. 근데 들어왔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한국감정한테 이거 적정하게 작성에 들어왔는지 좀 타당성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인가 신청부터 60일에 바로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5번 만약 인가 내줬다면 모두 알도록 고시합니다. 4번 5번 이때 여기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에서 무슨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관리처분 수립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인가 신청해서 인가 내줘버렸다. 30년 인가 여부가 결정나죠. 뭐 아까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면 60일. 아무튼 이때 인가 내줘버리면 어때 법적으로 인가 없이 들으면 그거 확정되고 다음에 이제 사업 끝나면 그 계획대로 공고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에 사업장 안에 있는 거 다 철거하기 시작하죠.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000세대가 있다. 200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삿짐 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나이 나버린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의 총 책임자가 돼요. 서울특별시장이죠. 서울특별시장이 야 강남구청이 여기가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청장한테 야 너 인가시험 들어왔지?
인가 당관 내지 말고 좀 기다려봐.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때 인가시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조정을 했어야 당분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 있냐? 1년.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2년 틀렸어요. 특별시장은 관리청 인가 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은 구청장은 요청에 따라야 되고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한 날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냐? 1년. 넘어가셔서 7번 관리청 계획이다. 틀린 거. 자, 1번, 2번은 바로 아까 시장 군수 30인의 인가입을 결정해서 준 게 아니라 저 한국 감정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60일이면 답을 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러냐. 1번 조합원 분당 규모가 바로 분양 대상률 분당호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 늘어날 것 같다. 그럴 때도 시정수 등은 그게 맞은가 타당한가라고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요청하냐면은 한국감정원 여기다 요청할 수 있어요. 또 5분 이상, 조합원 5분 이상이 관리청 인가 신청이 있으나부터 15년에 시장 군수한테 타당성증을 요청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 그 관리청계의 타당성증을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타당성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청 인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며칠이면 인가를 결정해서 그 인가 신청자한테 통지해 주면 된다고? 60일. 그래서 30일 틀렸죠. 그리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8번 관리청 계획 수립기준이다. 잘못된 거.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꼭 관리청에다 집어넣는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수립하냐?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지워버리고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 분양 시정 기간이 오늘 끝났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청계 내용에다가 분양 설계를 위한 계획서를 짭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4번, 5번을 꼭 봐두세요. 과밀 억정운이 아까 했던 건데 과밀 억정운이 위치하지 않는 과밀 억정운이 밖에서 재건수가 한다 그러면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때 주택수만큼 할 때 주자 앞에다 소유한 그 말, 좀 말이 매끄럽잖아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소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죄됩니다. 죄된다 그 말은 1주택만 줘야 되죠. 5번 과밀 억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적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투기과열지구도 아니야 되고 조정 대상적도 아니야 돼. 거기 위치하지 않냐는 그 말이다. 만약 위치했다 떠나지 마. 위치 밑으로 끌고 가서 위치하면 1주택만 공부한다. 이렇게. 위치하면 1주택만 공부하고 위치하지 않으면 3주택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그걸 좀 잘 받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9번 날려버리고 넘어가고 10번 봅시다. 10번은 문제 10번 지문 4번과 5번만 보십시오. 자, 4번하고 5번만.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이거 종전가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 재개발 사업장 안에 7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도 있죠. 또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이 200제곱미터짜리였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형주입니다. 4번과 5번을 묶어쳐요. 그래서 두 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한날에 그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전매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상수 넘어가면서 허용되죠. 11번에 1번 읽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11번 읽으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꼭 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냐? 관리청계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저 5번 하나 봅시다. 5번 지문. 5번 지문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만 지분주택을 공부할 수 있어요. 지분주택. 지분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인 시행자가 일부 지분 갖고 분양받아간 사람이 일부 지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아는 분양가 싸겠죠.
이건 완전히 사업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관적을 도모하고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만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소유 그것다 줄 거 봐. 그것은 밑에다 10년 이내 기간 동안만.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공동 소유하냐? 10년. 그래 이제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으면 나머지도 지분 사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0년 이내 기간 동안 같이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 이걸 지분형 주택이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볼까요? 12번은 자, 이 정비사업 시행자가 아까 관리처분계 수립해서 시장구수한테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다면 그거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 그 관리처분계 내용을 변경한다 그러면 원칙은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 확정하거든요. 근데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은 그냥 변경이 안 받고 신고만 해도 돼요. 그 건이 바로 1번, 2번, 3번, 5번 있습니다. 근데 4번 왜 틀렸냐? 4번 둘째 줄 있느냐 아니라 없는 그래야 돼. 4번은 있느냐 아니라 없는 끝들이. 그래서 없는으로 수정해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자주 봐두세요. 이런 사유로 관리처분계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만 내면 된다. 그 중에 5번 그 관리처분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 계산착오 오기 잘못 기록해서 누라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 내에 있는 조서에 단선 정정을 하려고 한다. 단순 정정을 하게 될 때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 그냥 변경 신고하면 되고 있으면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 13번. 이 13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죠. 자, 이건 꼭 받으셔야 돼요. 1번 아까 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기존건축을 본격적으로 철거하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부터. 1번과 2번 묶어쳐요.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까지는 곧 붕괴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바로 소유자한테 동의받고 시장구수구청에서 철거받아서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이 종전 토지, 종전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것다 주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는 마지막에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할 수 없다. 언제부터 사용수 못하는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다만 그때로부터 바로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근데요. 없다 옆에다 말을 좀 하나 써놓으세요. 다만 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다만 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사용세가 할 수 있다. 외에도 알아줘야 하는데 원칙이고 이것은 외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지만 바로 그 사업장 안에 시행자가 야, 너 사용수익도 돼 라고 동의서 줬다면 바로 사용수익이 돼요. 그리고 권리보상을 손실보상을 원만하게 받지 못한 권리자들도 바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아까 했고요.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1번 이 주택이란 말 줘버려. 오른쪽에 설문에 주택이라면 빼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주택이라면 빼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로 철거할 수 있는 원칙이 아까 했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수 있냐?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정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시작하겠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정비사업 완료 절차다 틀린 거요. 자, 1번 정비사업을 다 끝냈던 자가 뭐 조합이다, 토지동호 소재다, 지정개발자다 그러면 그네들 시장구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 하거든. 그런 시장구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시장구수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돼. 만약 시장구수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저한테 준공인가 안 받고 공사완료 고시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2번, 3번 읽어보시고 만약 이렇게 정비사업이 다 끝나서 4번 준공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다.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5번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된 구역이 있다면 그 장소는 지구 단위로 관리해야 돼. 4번. 지구 단위로 관리하는데 마지막에 틀렸어. 정비구역이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 인가 가구시가 있는 날 다음날 해제했다. 관리처분을 습에서 사업 끝냈다면 소유권 이종구시가 있는 날 다음날 해제했다면 조합도 해산된다. 틀렸어. 정비구역이 해제했다 해서 조합이 해산된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 청산 안 내면 5년 동안 받으러 다니니까 그대로 조합은 존속해서 살아있습니다. 해산된다 지워버려.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정비구역을 증오시해 놓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비를 해제했다 그러면 바로 정비구역 해제가 있게 되면 바로 그 조합 설립 인가 또 추진의 승인 이것들은 취소된 겁니다. 취소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건너가 가지고 공사완료 조치했다는 설명 틀린 거 해서 1번, 2번 받으시고 3번 볼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 해제보냐? 이전 소유권 이전 시에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본다. 맞습니다. 아까 저 위에 문제 바로 4번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었죠. 4번. 아까 문제 2번에 4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맞고 4번 아까 했던 건데 준공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났단 말이죠.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겁니다. 해산되지 않는다. 해산되지 않는다 그랬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살아 숨쉰다. 5번 중요하죠. 이 관리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건축을 분양받은 자는 이종구시가 있는 날 할 때 이자 앞에다 소유권 한번 써봐요. 소유권 이종구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분양받은 건축에 대한 소유권 취한다. 중요하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바로 4번. 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다. 바로 틀린 거. 1번, 2번 읽어보시고 3번 아까 했는데 중요하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할 때 고자 앞에다 써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한다. 맞고 다음날에 안 맞고 하시고.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지체 없이 그래야 돼. 14를 지워버려. 14를 지워버리고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끝내줘야 되죠. 그래서 4번 14일이 틀렸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상 화한지처분이 있게 되면 화한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화한등기를 신청 촉탁을 통해서 끝내주죠. 거기는 14일 여기는 지체 없이 들어가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통과하고 6번에 3번 하고 5번만 봐주세요. 뭐 했던 것인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6번에 3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에 걸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렇게 이전해 줬다면 고시라죠. 그러면 5번 아까 했던 건데 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아까 했죠. 고시가 할 때 고자 앞에다 소유권 이전 써요. 마지막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소유권 취한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 청상 문제 나와 있죠. 이 청상은 이제 정비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 자 종전가 3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가 4억짜리 받았으면 청산 내놔야 되죠. 종전에다가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받은 게 4억이다. 그러면 올해 청산 받아가야 되죠. 이런 겁니다. 청산 틀린 거. 1번 언제 청산을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종고시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는데 왜가 있어. 2번 이제 왜죠. 조합 정관에서 분할 징수하자 분할 지급하자. 조합총회 열어서 의결을 하지. 야, 한 번에 주고받는 벅차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정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고받으면 되냐. 관리청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종고시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조합 같은 친구예요. 조합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지금 청산을
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군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받으면 얘네들이 강제 징수해주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받아가죠. 4번 중요하네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그 청산물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정비가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그래서 한우를 줘버리고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물 대상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지급하기 전에 해야 돼. 전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에 4번 아까 했던 건데요. 8번에 4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8번에 4번 보면 청산물 지급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고시로부터가 아니라 고시로 다음 날 꼭 확인해 주시고 5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9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청산 옳은 거죠. 1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있고 2번은 3년이라 5년. 그 다음에 3번 청산물 일시불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된다. 아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가능하다고 했죠. 된다.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물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5번 청산물 납발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찬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징수할 수 있죠? 없다 틀렸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226페이지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3번 문제도 다 보지 말고 지문 아까 했던 건데 지문 3번과 4번만 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3번 4번 자 3번 읽어보시고 아까 했으니까 4번 아까 이 공동 소유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 그래서 40년 지워버리고 10년 통과. 나머지 보지 마시고 다 끝났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건축법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어요.